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액트입니다. 24-세 번째 강의는 디스크, S, 안정형과 C, 신중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24-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성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데 이 성향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DISC, 디스크 이론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알 수 있더라.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DISC 중에 D, 도미넌스 주도형과 I, 인플루언스 사교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24-세 번째 강의에서는 S, 스테디니스, 안정형과 C, 컨시엔셔스니스, 신중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 또 강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디스크 진단지를 구하셔서 진단을 해보셔야만 자신의 주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 강의가 유용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결국 사람들에게는 DISC 이 네 가지의 성향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주되게 발현되는 성향이 있는데 이 주 성향에 집중할 때 우리가 좀 더 우리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S, 스테디니스 안정형은 이런 사람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S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S형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따뜻한 배려심이 넘쳐나요. 너무 착해요. 천사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화합적으로, 팀으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수행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요. 인내심과 끈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S형의 단점은 뭘까요? 제가 장점에 다른 측면이 단점이라고 했죠. S형의 단점 첫 번째는 배려심이 많다. 그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화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혼자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리스크와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경청 잘하고 인내심과 끈기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것의 단점은 그만큼 내 의견을 잘 밝히지 못하고 싫으면 싫다라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 소극적인 게 S형의 단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C, 컨시엔셔스니스, 신중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주변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C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C형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아요. 따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퀄리티와 품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형은 원리, 원칙, 이 기준을 굉장히 잘 지켜요. 법은 당연한 거고요. 어떤 규칙, 규범, 규율, 이 매너를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항상 예의 바릅니다. 절대 지각 따위 하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 약속이란 약속은 굉장히 철저하게 다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데이터를 중시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면, 학습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C형의 단점은 뭘까요? 너무 신중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고 장걱정이 많아요.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 원리 원칙에 굉장히 철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차갑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굴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융통성이 부족해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꽉 막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자, 이번에는 사례로 S와 C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D형의 성향이 강하다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처제는 S, 이 안정형의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처제한테 치킨을 먹자라고 해요. 처제 치킨 먹자. 그런데 우리 S형인 처제는 치킨 별로 안 좋아합니다. 피자를 더 좋아해요. 치킨 한 2조각 먹으면 질려서 물려서 못 먹어요. 그런데 제가 치킨 먹자라고 하면 네 형부 좋아요 라고 말을 해요. 2조각밖에 안 먹을 거면서. 처제, 앞으로는 피자 나라 치킨 공주를 시킬게요. 그렇게 치킨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C형 표정을 보니까 좋지 않아요.
얼굴에서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치킨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C형은 치킨 먹는 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표정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자, 이번에는 C형이 마트에 갈 때와 S형이 마트에 갈 때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S형은 계속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치킨 타월 없던데 치킨 타월 살까 말까? 이건 어때요 여보? 이렇게 계속 질문형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골라서 카트에 넣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D형인 제가 이거 사지 마 라고 말하면 안 사요. 그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S형이고요. C형은 마트 가면 종이에 다 적어서 갑니다. 사야 할 것들, 품목들 다 적어서 가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마트별로 가격 기준이 다 정립되어 가지고 어느 마트 가야 최적의 가격으로 그 상품을 살 수 있는지 메모지에 다 적어서 마트에 갑니다. 그게 바로 C형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 주위에 S형의 사람들이 많다면 그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제가 3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형에게는 뭐뭐 하자, 뭐뭐 해 이런 지시와 명령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바로 즉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잠시 여유,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1시간 뒤에 생각해보고 난 뒤에 1시간 뒤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는 다음날, 그 다음날 내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수행해서 잘 됐어요. 그러면 S형의 책임감, 협력, 화합 덕분이라고 말을 해주세요. 당신의 책임감 덕분에 당신의 화합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 덕분에 이 일이 너무 잘 수행되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S형에게는 절대 새로운 일을 크리티컬하지 않다면 새로운 일을 시키지 마세요. 기존에 해왔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자극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S형과 좋은 관계를 맺는 팁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S형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3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당연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에게 굳이 집중하고 신경 쓰고 맞춰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에게 더 잘하고 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스맨이 될 필요 없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라고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밝히는, 솔직하게 밝히는 연습을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속으로 끙끙 앓는 게 없어져요. 세 번째, 작은 변화에 도전하세요. 출퇴근 경로를 좀 바꿔본다든지 맨날 먹는 음식 중에서 좀 다른 음식을 먹어본다든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면 내가 더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conscientiousness, 신중형이 많다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3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형과 비슷한데 C형과 왜 해야 되고 목표가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다면 이 공문을 가지고 가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두 번째는 C형이 한 일에 대해서 절대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C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수정하거나 피드백을 해야 한다면 조용히 그들한테 가서 그런데란 말도 쓰지 마십시오. 좋아 그리고 라는 합법을 사용해서 좋아 잘했어 그리고 여기에 이런 부분만 더 추가한다면 완전 퀄리티가 좋아질 것 같아. 좋아 그리고 라는 합법 꼭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는 C형을 칭찬해야 된다면 그들의 세심함과 꼼꼼함을 꼭 칭찬을 해주세요. 당신이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해준다면 C형에게 좋은 어떤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C형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3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 버리세요. 80%만 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방향성을 수립하고 난 뒤에 이 방향이 맞다면 그 일을 디벨롭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처음부터 이 일을 100% 완벽하게 다 해서 가지고 갈 필요 없더라. 완벽주의 버리시고요. 80%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마음가짐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요.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을 듣고 내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자주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요. 웃는 연습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김치, 스마일, 이렇게 감정, 웃는 감정을 얼굴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더 부드럽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S, 이 안정형과 C, 신중형, 이 각각 유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D형의 사람이 DISC, 각 유형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강의에서는 I, S, C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난 뒤에요, 마지막 랩업 하는 순서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액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